4-16 공자가 말씀하셨다. 올바른 지도자인 군자는 어떻게 해야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피지배계급인 소인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는 데만 급급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에 있죠. 반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눈앞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닌 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친환경적 경영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윤 극대화는 정반대의 특징을 지닐까요? 미국의 아웃도어 제품 파타고니아는 1988년까지 화학제품과 살충제를 이용해서 재배한 목화로 만든 면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화의 인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했죠. 그 결과 그러한 목화는 인간 중추신경계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유기농 면 제품만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유기농 면은 가격이 1.5배 비싸고 공급 가능 농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면직 의류는 파타고니아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죠. 결국 면화 공급 부족으로 일부 품목은 생산 중단했고 그 결과 91종의 면직 생산품이 66종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업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 수입원을 포기한 겁니다. 당연히 파타고니아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미국의 최대 쇼핑일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파타고니아는 자사 제품의 하나를 지정하여 제발 이 옷을 사지 마세요 라고 광고했습니다. 이는 필요 없는 소비는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시작된 거죠. 이처럼 파타고니아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 이후 구매자들은 파타고니아의 진정성을 이해했고 덕분에 매출액이 40% 급성장했답니다. 4-17 공자가 말씀하셨다. 주변에서 나보다 더 현명한 인물을 만나게 되면 망설이지 말고 그 훌륭한 점을 배우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나보다 현명하지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살피고 반성해야 한다. 이 구절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배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렇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타산지석과 같은 뜻입니다. 타산지석은 시경, 소와 학명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작은 동산을 즐기니 이에 박달나무 있고 그 밑에는 당나무 있네. 다른 산의 돌이라도 그것으로 옥을 갈 수 있다네. 시경 해설서 모시전은 이 작품이 주나라 기보 사마 장군이 선왕을 풍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돌은 현명하지 못한 인물을 빗대고 또 옥은 현명한 인물에 비유하여 현명하지 못한 인물도 현명한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르침은 정면 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바와 반대되는 반면 교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구절과 연결되는 다음 구절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21
공자가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선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를 닮으려고 배우고 선하지 못한 인물을 거울 삼아 나의 허물을 고친다. 선진시기 서적들에 등장하는 숫자 3이나 9는 일부 숫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많다, 높다, 크다를 나타냅니다. 도덕경에 등장하는 9층 탑 역시 높은 탑이라는 의미를 지니죠. 따라서 이 구절 역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에게 정면교사가 되는 인물이 있고 또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내게 도움이 되는 건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나에겐 그런 잘못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서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죠.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과 동영상 파일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 및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국을 포함한 약 190여 개국에서 1억 4천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죠.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여타 기업들과는 다른 독특한 조직 문화를 제공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인재 밀도 구축입니다. 인재 밀도를 높인다는 의미는 직원의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뛰어난 인재를 밀도 있게 채용해서 이들끼리 상승 효과를 내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범한 동료들이 곧 훌륭한 직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재 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헤이스팅스는 일부 능률이 오르지 않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넉넉히 주고는 해고했습니다. 그는 결과가 좋건 나쁘건 간에 그것이 주변 동료들에게 주는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 매니저들을 훈련시켜 불미스러운 일을 하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들을 해고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인재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일한 직원들은 서로의 훌륭한 점을 배우고 실천하며 큰 성과를 빠르게 이뤄냈죠.